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팩트체크 설명에, 이 팩트체크는 이제 입시에 관련해서 뭐 새로운 소식이나 아니면 좀 논쟁적인 사안들, 이런저런 썰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추러지긴 했네요. 어쨌든 지난번에는 일단 무전공, 자유전공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과목 선택, 혹은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과목 선택은 수능에서의 뭔가 뭐 사탐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내신 학교 교과목에 있어서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과탐, 사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선택 과목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부분 제 밴드나 카톡 방송에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자, 오늘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우선 물리 선택 안 하면 공대 못 간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못 가는 거냐, 분리하는 거냐 등등 등등 얘기 있으니 오늘 이 얘기 좀 정리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놓은 겁니다. 꼭 물리랑 공대 말씀만 드릴 건 아니에요. 특정 선택 과목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이제 무슨 과목을 선택해 선택 과목 뭘 들었냐는 학종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과 전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과는 뭐 과목도 복잡하고 위계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문과는 건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이제 전문 교과 뭐 고급 땡땡 뭐 이런 과목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다익선인지 그것에 대한 위계는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한 40분 정도 빠르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네, 제가 적절한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내신보다 과목 선택이냐? 자, 이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평가 중에서 소위 진로 역량 파트, 그러니까 요 명칭은 이제 학교가 다른데요. 지금 요 자료는 여기 보시는 거죠. 연세대학교 자료입니다. 연세대학교 올해 이제 그 입학 설명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학종에서 평가를 하는데 소위 이제 서류 평가를 하잖아요. 서류 평가라는 건 이제 생기부죠. 자소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항목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죠. 학업 역량. 그러니까 원래 네 가지였는데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러면 자 그냥 뭐 이게 용어가 좀 낯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는 내신입니다. 내신이고요. 학업 태도는 이건 이제 어쨌든 당연히 내신이 좋으면 학업 태도도 좋은 걸로 추정이 되지만 만약 뭐 혹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세특에 서술된 선생님의 평가에 의해서 보통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탐구력. 탐구력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항상 제가 특히 상반기 때 많이 이제 설명회도 하고 뭐 특강도 하는데, 소위 말해 발표나 보고서, 심화 탐구, 이제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활동들, 결과물이 보통 발표나 보고서로 나오죠. 그런 활동들을 담아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게 소위 소논문이라고 불리던 그거죠. 예, 그렇게가 학업 역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은 뭐냐.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주로 창체 쪽에서 드러나고요. 뭐 진로일 수도 있고 동아리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문제이고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 그러면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물론 이제 등록고나 뭐 전사고는 좀 다르지만 교과 이수 노력의 교과는 뻔하죠. 1학년 때는 뭐 국영수의 뭐 통사 통과 정도 있고 뭐 그냥 한국사 있거나 없거나 뭐 제2국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뭐 과탐시 정도 있거나 이 정도잖아요.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탐구 과목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이제 과목들을 뭐 보통 이과 같은 경우에 뭐 이과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보통 뭐 물화생지 중에서 뭐 몇 개 뭐뭐 들을 거냐, 뭐 지구과학 버릴 거냐, 물리 버릴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탐, 뭐 많이들 듣는 뭐 윤사, 생윤, 사문 들을 거냐, 아니면 좀 특색 있게 나가는 뭐 세계사, 뭐 정치와 법, 경제 들을 거냐 이런 것들. 그 교과에서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 교과 성취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과목을 들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일단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교과 이수 때문에 지금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 뭐 말아야 하냐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요 진로 역량 쪽에 관련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연대 제가 일단 자료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학과별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정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과목이 있나요? 이제 Q&A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가려면 물리를 듣는 게 좋고 뭐 메디컬을 가려면 생명을 들어야 되고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2010년대부터 이미 학종 초중반,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한 2012년이니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사실 있던 거예요. 15년부터 사실 이걸 잘 따졌었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어 아니라고 하거나 이제 우기시는 분들이 있었죠. 필요 없다고. 근데 이게 정확히는 3년 전에 서울대가 이제 뭐 핵심 권장 과목, 이수 권장 과목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왔었는데 연대 이렇게 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학과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계열의 경우 따로 안내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뭐 뒤에 서울대 자료 나오겠지만 소위 이제 이게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는 해였거든요.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간수가 첫 해인 동시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3년 전에 나왔을 때 뭐 저를 비롯한 상당수 이 입시 관계자들이 입시 업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아, 그거 안 듣는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꼭 질문 그렇게 하시나요? 그거 안 들으면 떨어져요. 그거 안 듣는다고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붙은 애들을 보면 대부분 들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서울대가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연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별 교과에도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뭐예요, 지금? 필수는 아니에요. 그죠? 권장 과목이 있고 다른 계열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놨느냐. 여기도 이제 약간 이렇게 둘로 나눠놓긴 했어요. 예시긴 하고요. 뭐 정확한 건 이제 전체 그림은 연대 홈페이지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수학 관련한 과목, 과학 관련한 과목, 일단 그게 툴로 나눠졌죠. 이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수학과는 물리학과 이런 걸 들어야 되고, 화학과는 확통을 들어야 되고, 기하 대신에. 그다음에 뭐 요런 지구 시스템 처음 여기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요런 식으로 일단 크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과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학과는 물리원투 들어야겠죠. 물리원투 안 듣고 물리학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사실은 안 맞잖아요. 학종 체제에서 화학과 화학원투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물리나 화학은 굳이 투를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원은 들어야 되고 대신 지구과학 원투를 들어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게 작년은 아니네요. 재작년인가 했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컨설팅을 하러 왔어요. 딴 데서 받고 왔는데 여기를 이제 대기과학과나 지구 시스템을 쓴다는 거예요. 연대에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죠. 그래서 이제 쓰겠다는 건데 근데 지구과학을 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구과학 원도 안 들었는데 지구과학과 관련된 이과를 써도 될까? 그리고 그냥 이게 뭐 굳이 이 일을 하거나 아니 무슨 뭐 대학원을 이과를 안 다녔어도 왠지 여긴 지구과학을 좀 들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 과목의 이수라는 게 첫 번째 일단 그 문제가 있고 드러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활동을 보는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이라는 거 내신과 활동으로 가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뭐 지구 시스템 과학과 관련된 것도 뭐 대기과학과 관련된 거든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탐구력을 보여주려면 사실 이 탐구력은 어디서 보여줄 거예요? 상체 쪽?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과학 원이나 투를 들어서 그 세특에 뭔가 이 관련 활동이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들었는데 한번 써봐라. 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대 얘기를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진로 역량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라고 하고 이제 연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계속 나오죠. 그러면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나요? 자,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미이수 시 평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일부 과목이겠죠. 한국말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네 개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쯤 안 들었다. 그럼 큰 영향은 없다. 그럼 그 얘기는 세 개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들으라는 얘기고 당연히 이 불이익이 그럼 안 들었으니까 떨어뜨려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에 예를 들어 권장 과목 네 개를 다 들은 애가 있어요. 권장 과목을 뭐 네 개 중에 두 개만 들은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예뻐 보이겠어요? 대학 입장에서 네 개 다 들은 애겠죠. 이게 결국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경쟁이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제 못한 학생 다르게 평가한다. 이제 그 학교에 개설이 안 됐다. 개설이 안 됐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음. 그럼 이제 꼭 질문들이 이제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럼 그 학교에서 어떻게 알아요? 요새는 학교 프로필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긴 뭐예요? 희망 과목이 학교로 고상 개설되지 않아 외부 공동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일단
연대 입장에서 들은 애들 중에 일단 보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뭐 전문 교과 얘기. 전문 교과 일에 고급 심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서 이건 뒤에 한번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대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보다.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가를 우선 평가합니다. 일반고의 경우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됩니다. 일반고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이랑 공동교육과 전문 교과를 듣는다면 과목 위계학에 충실하게 이수성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그러면 굳이 전문교과는 심화 과목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뭐 이런 개설이 안 될 가능성 솔직히 많이 있고 인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뭐예요? 공동교육 과정으로 듣는다면 네 좋게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과 친구들 오면 공동교육 과정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의외인 게 경기도 친구들은 잘 안 들어요. 네.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도 친구는 좀 안 듣는 편이 있고 물론 학교에서 더 개설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경상도나 이쪽 이제 다른 지역 친구들은 오히려 특히 좀 그러니까 경상도나 이제 뭐 대구 쪽 친구들 되게 열심히 듣던데 공동교육과정 되게 열심히 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실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뒤에도 나오고 이제 아마 그 경희대 입학처 영상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야 과목 세탁을 한다. 야, 과목 세탁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고급 심화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부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아, 내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막 이제 이걸 이런 걸로 오히려 채우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 과목을 안 들었는데 갑자기 고급 심화를 들었다? 그럼 유계가 깨진다는 거죠. 예, 요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과목 세탁을 하지 말아라. 뭔가 있어 보이는 과목을 많이 늘리거나 그걸로 이제 내신을 약간 세탁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다음에 역시 많이 이수해야 학생부 좀 유리한가요?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마다 상황에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필요한 과목 이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꼭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투 과목은 안 들으시고 이과 같은 경우에 투 과목은 안 들으시고 이제 다른 거 뭐 많이 듣냐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시는데 일단 투 과목까지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친구 무전공 때 이런 친구 무전공에서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 시립 때 붙은 케이스예요. 저는 이 친구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수능 최저를 좀 잘 맞출 수 있었다면 뭐 3합7 이런 거 맞출 3합7 6 뭐 이런 거 맞출 수 있다면 아마 성대도 가능했을 거고 올해는 무전공 써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유전공이죠 성대는 얘가 왜냐하면 지금 전과목이 1.8인데 수학이 1.7이고 과학이 2.5예요. 이거 이제 감점 사유죠, 그죠? 과학 내신이 자기 내신보다 많이 안 좋잖아요. 0.5 이상. 근데 얘는 조금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물화생지 원투를 다 들었어. 음. 그다음에 수학도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생태화 환경도 있고 밑에 어디 또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공동교육 과정도 들었어. 과학 과제 연구도 들었어. 이게 과학 과제 연구는 융합과학 연구 같은 게 소논문을 쓸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이제 뭐 흔히 생각하시는 뭐 고급 땡땡 이런 거는 이제 이걸로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신입대에서 공개한 자료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과목 구성이 나오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되게 예쁘게 봐줄 거라는 거죠. 아마 이건 거의 이 과학 내신이 들었지만 안 좋은 거를 거의 상쇄할 만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럼 이제 이거 다 듣고 과학도 한 1.8 이내로 나온 애가 얘보단 더 우월한 성과를 받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달라고 지금 예, 요구하는 겁니다. 어디요? 화학공학과잖아요. 화학공학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리학 베이스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수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 전체 내신 관련 교과 연관 활동 학술 영역 전형별 요소로 가는데 요 이제 보통 선택 과목들이 전형별 요소 쪽에서 어떤 것들 들어나 따지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이제 어쨌든 전반 이게 무슨 소리고 배경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 선택 학종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 지금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고대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여기 작게 써 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 교과 전형들이 내신에다가 서류로 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얘도
교과가 80%, 서류가 20%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내년에 10% 줄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30%까지 늘어난 전형들도 있죠. 서류가 약간. 어쨌든 교과가 약간 학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대체 이 서류 20%는 뭘 보는 거냐? 이게 그러면 학종처럼 무슨 활동 보고 창체 보고 그런 거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서류 평가 아까 보셨던 20% 중에서 뭐가 들어가요? 계열 관련 교과 이수가 들어가요. 즉 뭐야? 관련된 과목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고대 추천 쓸 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솔직히 비인기학과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비인기학과는 어차피 서류 20%가 애들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만 갖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학과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과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문과로 넘어오면 문과에서 경영 계열 있죠. 뭐 경영 경제 쪽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보는 게 일단 경제 과목을 들었나. 어, 경제 과목을 안 들어도 돼요라고 할 수 있지만 들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왜 계열 관련 교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 내신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앞에 친구 과학 내신 따지듯이 자기의 전과목 내신보다 좋은가.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나 경제나 뭐 통계로 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좀 경영 경제 통계가 고대 추천이 한 1.56, 56 정도에서 잘리잖아요. 많이 잡아도. 근데 뭐 예를 들어 수학이 2야. 5학기 평점을 냈는데. 그러면 점수가 깎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업 충실도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교과 전형 중에서도 이 계열 과목 교과 일수가 중요한 전형들이 있다. 그리고 추세로 보자면 늘어난다. 왜냐하면 이 뭐냐 이게 그 내신만 갖고 뽑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물리원 안 듣고 뭐 이제 공대 교과 쓰는 거예요. 과목 안 본다고 해서 연대는 여전히 그게 가능하죠. 아 그런 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 안 받겠다고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도 이걸 공개를 했는데 자 서류 평가에서 여기는 이제 진로 역량이 아니라 자기 개발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같은 항목이나 내내 비교해 보면 근데 여기 봤더니 이제 신소재 공학부 지원자 뭐 신소재 보통 화공이랑 그냥 같은 과로 묶는데 보면 얘가 통합과학을 1학기랑 이상한을 들었어. 그다음 1학년 2학기에는 통합과학이랑 과탐실을 들었어. 여기 약간 집중 위주였나 보네요. 보통 3, 3, 1, 2로 돼 있는데 그다음 2학년 1학기에는 물리원, 생원, 화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2랑 2학년 2학기랑 화투, 물투, 그 다음에 물리원, 생명원, 지구원, 화투. 여기는 지금 얘는 보면 여기는 다 들었네요. 불화생지를 원투를 다 들었고 그다음에 일단 화투, 물투를 빨간색 표시된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다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과학사, 고급 과학까지 들었죠. 고급 물리학도 들었구나. 고급 물리학도 들었죠. 이런 식으로 들은 학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그러면 고급 물리학 안 들어도 되나요? 고급 물리학까지는 안 들어도 상관은 없겠죠. 수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네, 어쨌든 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럼 안 들은 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소재는 어쨌든 아까 물리화학으로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이니까 쭉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리원 돼 있고 지금 여기 물리2랑 고급 물리학이 같은 학기에 들은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순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물리1, 그다음에 물리2, 그다음에 고급 물리학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들으면 이거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뭐 크게 그것까지는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물리2를 어쨌든 듣긴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마 고급 물리학을 먼저 듣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렇게 같은 학기에 나오는 경우는 있을 텐데 고급 과목들을 여기까지는 관련 없이 본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칙대로 한 고급 물리학이 2학기에 있어야 되는데 2학기에 있으면 생기부가 그 1학기까지만 입시에 들어가니까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이 그냥 땡겨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으로. 근데 이것까지는 상관없다. 즉, 같은 학기에 들으면 괜찮고 위계의 문제에 있어서 다만 이게 물리2를 안 들었다면 좀 의심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취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내신 나오는 거 나와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런 과목들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어쨌든 잘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ABC가 뭐 A를 받아야 하지만 원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따져야 된다. 그냥 A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최소 고대 수준을 가려면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어쨌든 전 과목들 중에서 제가 아까 그 관련 과목들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친구가 제가 여기 과학 안 좋은 거는 감점 사유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제로 고대도 이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이해칭의 내신을 보고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이거 봤더니 수학이 1.47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목은 1.97, 1.90인데 그러니까 1.47이고 과학은 2고, 그러면 사실은 얘도 조금 과학 쪽에서 감점 사용이 있네요. 1.47보다 1.9보다는 비슷하고 얘는 뭐 그렇게 감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과를 오는데 이과를 오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일단 수학하고 과학 때문에 전체 내신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요소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계열 역시 여기 고대도 자연계열만 해서 핵심 이수 권장 핵심 과목들을 내어놨고요. 다음 무슨 과별로 이수 과목들을 내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고급 과목들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물리 원투는 듣고 알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자, 한양대. 한양대는 이제 대표적으로 내신으로 가는 학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수능 취소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성평가적 요소를 올해 도입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뽑지 않겠다. 그럼 그 얘기 뭐냐? 그럼 10%뭘 보겠다는 거냐? 이거죠. 학교생활 기록부 중,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성취평가제 과목 등을 정성평가한다. 성취평가라는 게 이제 뭐 부등급 나오는 거나 ABC 나오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수 과목 및 단위 확인 중심 평가다. 마찬가지니까 이게 고대랑 같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한 과목들을 열심히 들었나.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물리가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이유는 보통 그렇죠. 이제 평범한 대다수 일반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A, B, C, D, E 그룹, 마지막 그룹 한 1600개 학교가 섞여 있는 그 그룹에서는 물리 선택자가 가장 적죠. 왜? 보통 물리를 전교권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걔네 어쨌든 뭐 메디컬 아니어도 공대는 가야겠다. 또 메디컬도 요새 물리 선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나는 물리 안 들을래. 차라리 뭐 전체 내신을 지키겠어.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여기서도 뭘 들었는지 좀 보겠다. 이 내신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잘 따은 내신인가, 뭔가 꼼수를 부린 내신인가 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린 늦게 돌리면 다시 말씀드린 교과 전형도 최소한 이제 이수 과목들은 따지는 식으로 가고 있다. 뭐 발표나 보고서를 따지거나 뭐 창찰 따지거나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수 과목들 자체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문과는 그럼 아무거나 서론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화여대 입학 전형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학업 역량에서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기초 학업력. 학업 성취도, 교과목 이수 현황, 지원 계열 관련 이수 및 성취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문과로 치면 제가 뭐 보통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 국어 국문과에 간다. 그럼 국어 내신을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죠? 뭐 영문과에 간다. 그럼 영어 내신 한 번 더 볼 거고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외과를 간다. 그러면 이제 영어랑 저는 사회 과목 내신까지, 사회와 영어 내신을 볼 거고 이런 식으로 뭐 경영이라 그러면 수학과 영어 내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성취도를 본다. 그 기준은 자기의 평균 내신보다 좋아야 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화학과 관련해서 역시 이 부분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는 계열이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은 학과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전공적 합성 시대 끝났고 뭐 계열적 합성 시대라는 말에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따진다. 뭘 따질 거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음,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 그러니까 ABC로 나왔을 때 그냥 ABC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 뭐 4%, 11%, 뭐 22% 정도 그걸 따질 수 있게 비슷한지를 보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 이건 이제 학점 선택했을 거, 내신 선택했을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 어느 정도인가. 자, 여기 이제 문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경제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학 내신이 최소한 자기 전공고 내신 이상은 되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전공고 내신이 2예요. 2는 이거에대해가 추천 학종은 보통 2.0이 쓰지는 않으니까 보통 얘는 2.5, 2.5다. 그러면 수학 내신이 2.5보다는 좋아야겠죠. 그다음에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도전적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난다.
도전적 과제는 이제 심화탐구 발표나 보고서가 될 거고요. 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비슷하죠. 여기도 경제를 예를 들었나 경제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내신 안 나온다고, 아니면 뭐 반대로 이제 꼭 내신 문제가 아니라 얘가 사학과를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사 말고 뭐 세계사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동아시아사 이런 걸 들었는가 이런 걸 보겠다는 거. 그래서 특히 사학과 같은 경우 저희가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안 들으면 지금 건대 이상은 학종 쓰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자, 그다음 이제 이 모든 논쟁을 시작한 서울대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3년 전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게 약간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 서류 평가 방식에 있어서 이거 이제 뭐 이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A, B, C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A가 이제 보통 A가 절대 평가로 엄청 많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냥 A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 A와 왼쪽 A는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이 논란이 시작됐었죠. 이 핵심 권장 과목, 관장 과목으로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문과는 경제학부 말고는 안 나와 있어요. 경제 미적분하고 애들이 하도 이제 이거 안 하고 오니까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뭐 특정 뭐 그럼 정치화법을 꼭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정외과에 가려면, 아니면 정치화법은 사실은 뭐 고대 자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가장 직결되는 과죠. 뭐 행정도 약간 비슷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들어야 하고 정치화법의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래야 그쪽 과목이 자기에게 맞는 거니까 그 과가.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이과에서도 이제 똑같이 지구과학 갖고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외과 관련된 활동을 뭔가 생기부에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상하게 창체 쪽, 뭐 동아리 쪽에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은 어디예요? 사회 관련 과목이잖아요. 일단 뭐 1학년 때는 통합사회일 거고, 2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는데, 아니 그럼 정치화법을 안 듣고 뭐 어디서 보여주겠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정외과는 어 제가 다녔지만 저는 외교과 다녔지만 인문학적 전통이 강해서 뭐 민사나 생윤이나 뭐 아니 뭐 여행지리에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아니 그래도 정치화법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전공법이죠. 그리고 경제학부가 있는데 경제가 수강 가능했는데 안 들었고 피했다? 저는 이거는 일단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다른 경쟁자들은 들었을 것이고, 다만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건국대 이상의 학종에서 얘기되는 것이긴 합니다. 왜? 그 이하의 학교들 상대적으로 그렇게 충실히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문과는 뭐 이과는 사실 더 그 위에서 끊기는데, 문과는 소위 말하는 외고국제고 전사고 친구들이 학종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 건대 이상이죠. 건대 밑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상에서는 열심히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국대나 뭐 홍대나 여기부터는 그렇게까지 이 오늘의 얘기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 전공 연계 교과에서 과목은 왜 지정돼서 이 난리를 일으키시나요? 라고 했을 때 어, 어쨌든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가려면 그 과목 들어보는 게 맞겠죠. 그것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그거에 오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 평가에 반영되나요? 그러면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교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해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리고 고교 학생 중 진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이 수학하는 교육이나 뭐 변수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이수한 학생이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 과목 내용에 나타나는 적극성과 충실성을 평가에 반영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전 동아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문과 얘기 시작했으니까 보통 이제 경영 경쟁한다 그러면 이제 뭐 상경 동아리 들어가고, 뭐 정외과 간다고 하면 일단 뭐 오유엔 동아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그 동아리 못 들어가면 마치 못 가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죠. 근데 저희가 위로를 드려요. 아, 그 학생 지금 뭐 예, 모의엔 동아리 안 해도 정외과 갈 수 있어. 뭐 국제학과 갈 수 있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훨씬 불리하죠. 음. 왜냐하면 지금 뭐 모의엔 동아리에서는 어쨌든 하는 활동 자체가 다 정예나 국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자신문부에 들어가서 정외과에 가고 싶어. 그럼 그 내용을 본인이 일부러 정외 아이템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와 법을 안 들었어도 경제를 안 들었어도 뭐 예를 생윤이나 유사해서 뭐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뭐 모호를 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만큼 이제 본인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그다음 공동교육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 철학교 과목에서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했었다. 네. 이제 철학과에 가고 싶으면 철학 과목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잘 안 열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들을 더 높게 평가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공동교육 과정이 뭐 이제 어떤 분은 경기도는 다 초토화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좀 열심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목이 실제로 이게 사실 그 고교학점제에서 이거 위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일단 생기부에 서술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럼 이제 전문 교과나 이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냐, 위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더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출처를 미리 밝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센이죠, 센. 제가 갑자기 서울 진학정보연구센터인가요? 어쨌든 교육청, 예, 거기에서 그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이 하신 설명의 내용에서 가져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임진택 사정관이 경희대 입학처에 올려놓은 올해 초 영상, 거기 이제 이 뭐 선택 과목 이제 학종 리뷰를 한 3편을 올려놓으신 게 있어서 그걸 쓸까도 했는데 이게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인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네, 출처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작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반수가 첫 해였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해주시는데 뭐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거니까 세 번째 자연계열 학문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 중요해졌다. 그에 대학 교과에서 권장 과목 참조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도 있고 뭐 생활기록부에 이것저것 많이 써 있을 때는 변별의 요소가 많았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너 물리 들었어 안 들었어? 일단 이거 자체로 이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기록부터 따진다는 거죠. 얘가 이제 실제로 많이 물리를 안 들었어도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을 이것저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단 이것부터 좀 짚고 가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도 권장 과목은 없어도 선호 교과는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인문사회 계열이 뭐 기본 다 연결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제일 아래 보시면 그 교육 과정이 다양해졌다. 공동교육 중 학생마다 이수 과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주도성 혹은 적극성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되게 강조해요.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점점 학교 간의 갭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 과목명에 속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상대적으로 전문 교과로 갈수록 이제 제목이 팬시하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대학에서 배우는 이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과 충분하다. 이제 너무 이렇게 팬시한데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교에 뭐 전문 교과가 뭐 없어요, 있어요까지는 갖고 마음 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교 교사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희망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소속 고교에 개설되었으나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에 대한 의견이 우선 64%로 많았다. 개설이 안 됐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됐는데 안 됐다면 걔는 좀 부정적으로 보라고 고등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대학 교수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했더니 공동교육과정 이수한 과목의 대입전형 활용에 대해서 3.7로 학교 내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수학 것보다 낮지만 대체로 긍정히 평가하겠다. 그래서 네, 공동교육 과정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뭐 없어요라고 너무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솔직히 그리고 3등급 넘어가는 대부분의 일반고 친구들은 공동교육 과정 잘 안 듣죠. 근데 일부에서 이제 2등급 친구들도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2등급 때는 어쨌든 반대 이상 갈 수 있는 등급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요소도 어디? 진로 역량이란 말씀 드렸었고, 이제 이런 요소들, 지원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필수 이수 과목 평가에 활용하는가? 자, 인문사의 계열은 관전 과목이 없는데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답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전공 기술 관전 과목을 선택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이수 과목인지, 이건 뭐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선호교과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 포인트. 아, 이거는 지금 만약 3학년이시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상담한 케이스 하나도 원래 이제 뭐 메디컬 계열을 가려고 하다가 내신이 떨어지면 보통 이제 바꾸잖아요. 이제 바꾸는데 그냥 공대를 갈까 했더니 이제 물리를 원부터 안 들은 거예요. 내신 관리하려고. 그럼 이제 공대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제약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대 공학 계열로 뽑는데도 조금 부담스럽고 특정 이제 물리 베이스로 하는 과들도 되게 부담스럽고 이제 결국 물리가 전혀 안 쓰는 공대과 정도로만 가야 되는데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공도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개설한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좀 미리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사실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부터 이걸 좀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어쨌든 최소한 뭐 투 과목과 고급 과목은 같은 학기에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이왕이면 이제 물화생지 원투를 다 받기를 보통 권유를 하죠.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뭐꼭 3 플러스 1로 선택하라는 데도 꽤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충실히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한 챕터로 나올 정도로 이제 체크를 좀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일에 안 들었다. 이제 이과의 경우는 이 말씀을 드렸고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뭐 또 상경계가 맞죠. 상경계에 대해서는 어,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없다가 요만큼이고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이제 나머지 영향이 있다니까요. 우리 경제를 더 중시했고 경제 수학은 안 들을 수 있다고 봤고 뭐 인문계 지원자가 영어권 문화나 영문문학 읽기를 안 들은 거는 뭐 한 6대4 정도 인문계 지원은 심화국어나 고전 읽기 안 들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중대한 관점으로 봤던 것은 이거죠. 어, 사회상 과목을 안 들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학종에서는 이과 침공이, 문과 침공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과 애들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탕 과목을 안 들었으면은 특히 2학년 때 힘들다는 거죠. 이 방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들어도 돼요. 안 듣고 가는 방법은 없나요?라고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자료는 지금 요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권장에서 현황에 나와 있어서 이제 그 메디컬 계열이 제일 많은 메디컬 계열인데 생원과 보통 생물과 화학으로 잡니 일반고나 자율고들은 거의 들었죠. 생원, 생투, 화원, 화투를 거의 들었는데 특목고에서는 뭐 생각보다 들었다. 그런 거 보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근데 이제 자연계에서 특목고라고 하면 연구하고잖아요. 연구하고는 사실은 이 과목 이수가 아니어도 이쪽으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많이 있죠. 그리고 일단 실험 같은 것도 레벨이 다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 들어도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이거랑 연결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자, 과탐이수 비율이라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성대가 어, 일단 아무나 다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전공 적합성도 안 볼 거고 내신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써보세요라고 많이 계속 제가 봤을 때 희망 고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성대인데 성대에서 이제 올해 이자를 공개를 했어요. 설명회에서 이것도 조금 이제 파장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 자,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인데 뭐 가장 약간 스테레오타입의 이제 공대죠. 여기 봤는데 근데 봤더니 지원자 중에서 물리 1을 들은 2를 들은 비율이 물리 1, 2 당연히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64%밖에 안 된다. 즉 지원자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근데 합격한 애들을 봤더니 더안 된다. 근데 화학도 생각보다 덜 돼.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물리 베이스긴 한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안 들어도 붙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붙은 애들 중에
뭐 한 60%나 그죠 60% 아까 5, 60%는 물리원투 안 들은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대로 보면. 근데 전 사실 이게 이거랑 되게 이제 오버랩이 됐거든요. 어, 그럼 여기 특목고 애들이 많은가 보다. 물론 이거 확인할 뭐 저거는 이제 데이터는 다시 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여기는 특목고 애들 자체는 진짜 의대를 못 가니까 의대랑 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화학도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잖아요. 물론 접하는 애들이긴 하지만 그러면 얘네는 아마 이거는 그래서 물리 원투를 안 들어도 전교공학과 붙어요라는 자료로 보기는 조금 부실하다. 왜? 그것만 갖고 학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그럼 물리는 안 들었는데 내신이 월등하다든지 뭐 이제 물리를 안 들었는데 뭐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활동들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만 갖고 물리는 안 들어도 전기자공학 전자전기공학 써도 될 거야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얘기는 좀 공통과학만 수강했는데 공학 계열을 지원해도 되나요? 지원하라 그래요. 설명 영상 보면. 근데 뭐 지원이 할 수 있는데 그럼 붙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이제 어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네, 조금은 새겨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학종은 이 한 가지 요소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마찬가지 한양대는 이런 자료 주면서 막 다 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물리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다. 이제 이건 계열적 합성이 되기 때문에 뭐 공대를 쓰던 자연대를 쓰던 사범대를 쓰던 지원 시 불이익이 없다. 이건 불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공대나 자연대 쓰면 오히려 뭐 가산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물리학과 아니어도. 그리고 사범대도 아마 이게 어쨌든 자연계지 인문사회 계열 사범대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영역 계열적 합성이니까 뭐 인문대 사이에서 한번 써도 이제 당연히 상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애들이 미디어가 인기니까 사회대 쪽 미디어 쪽 지망하다가 근데 거기 이제 그 생기부 살려서 갈 수 있는 국문과거든요. 기본적으로 언어나 언어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사범계에서 이제 어문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를 마치 엄청난 뭔가 베니핏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좀 참고하실 게 요거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나와서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실제 대학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반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교과에서도 반영되는 부분들 말씀드렸었고요. 굉장히 상당히 독성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죠. 기술, 가정, 생활, 교양, 기타 과목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정보 같은 과목들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정보 같은 과목에서 뭐 했느냐는 뭐 이제 문과 쪽에서는 약간 뭐 통계 쪽하고 좀 관련이 있고 이과는 당연히 관련이 있잖아요. 뭐 코딩이나 파이썬 이런 거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생활 과목은 생활 경제도 사실은 관련성이 있죠. 경제랑 잡을 때. 그래서 어느 과목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세트 500자는 다 소중하거든요. 뭐 은미체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따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이죠. 전문 교과원의 고급 심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서 일반고는 보통 교과의 일선과 진로 선택 과목이라도 잘 들어라. 그래서 이 고급 심화 실험은 뭐 들으면 좋겠으나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일단 원투를 다 듣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요 평가 요소 때 요 요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성취도도 좋아야 됩니다. 그냥 들었어요. 난 뭐 물리2 어려운 과목 들었으니까 뭐 B라도 돼요? 아닙니다. 아니, A에서도 어쨌든 그 등급대에 상응하는 A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뭐 과목 선택 잘 해라. 그리고 주제 탐구 해야 된다. 탐구력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엄청 뭐 투자다? 아니 뭐 투자에 따라서 일단 이거는 당연히 다른 친구들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생기부에서 관련 활동을 쓰려면 당연히 관련 과목을 들어야겠죠. 고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이건 따로 한번 잡아서 할 거 하는데 무전공과 자율전공 모집에서도 과목 선택은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공대를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되고 뭐 상경계를 가면 경제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무전공 가려면 무슨 뭐 과목 들어야 돼요는 따로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무전공이나 자율전공 자체가 제가 앞서 설명 말씀드린 약간 패자부활전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뭐 관련 교과도 다 찾아 들었는데 그 과목의 내신이 좀 안 좋아. 그럼 이제 밀리겠죠. 그과로 갔을 때. 그런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저것 했는데 되게 좌충우돌 하느냐고 어느 특정 과라는 걸 하나 딱 들이대면 다 조금씩 빠져.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런 친구들이 되게 안타깝게도 대학을 한 레벨 낮췄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같은 대학 레벨에 자율이랑 자율전공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무전공을 위한 과목 선택은 뭐냐? 어, 당연히 이제 되게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유기에 맞춰 들으면 특정 학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듣는 친구들, 뭐 예를 들어 물화생지 툴을 다 들어본다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 내신이 안 나왔어. 그런 친구들이 자율전공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뭔가 소심하고 무색무취한 건 아니라 약간 굉장히 색깔이 다양해서 무슨 색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무색무취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서 어느 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생기부가 무전공과 자율전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제 프로그램 좀 안내를 드리고 그동안에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채팅창으로 주셔도 되고 뭐 프라이버시가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DM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제 브로셔를 조금 공유를 드리겠고요. 네, 받아주세요. 채팅창으로 보냈으니까. 요새 한참 방학이라서 네,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들은 일단 원서 6개 정하는 거, 생기부 마무리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진행된 컨설팅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올해 조금 뭐 성대나 이제 한양대 늘었는데 서영고가 줄다 보니까 그냥 맞바로 면접반을 시작하시기보다는 약간 1회 정도 클리닉을 해서 이제 어떻게 좀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면접 스케줄을 잡으면 좋겠다는 걸 하는 약간 면접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겠고, 고2나 고1은 이제 진단이나 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선택들 내용 포함해서 요 이제 진단 컨설팅에 진행할 수 있고요. 설계 컨설팅은 이제 2학기에 그러면 어떤 주제로 무슨 보고서 써야 할까지 정하는 겁니다. 요거 연락 주시면 진행할 거고, 아직 중학생이라면 이제 보고 선택, 그다음에 뭐 이제 전사고나 특목고, 자소서, 면접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면접입니다. 면접은 지금 개강을 했고요. 이제 올해 이번 주가 3주차 수업 들어가죠. 4회차거나 8월 1주니까 수업 들어가서 요거 위에 거는 일단은 문과 면접이고요. 문과 서영고 면접이고요. 아래 건 MMI인데 요거는 일단 대부분 1대1 수업을 많이 원하셔서 1대1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3들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제 입시밴드 안 계신 분들 계시면 요 성행님 메뉴크리에이션으로 들어와 주시면 남은 기간 여러 가지 정보나 뭐 프로그램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과목 선택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 드리긴 했지만 또 입시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도 주시면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은 문과보다 이과가 유리한가? 일단 뭐 문이과를 따로 뽑는 자유전공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한양대 같은 데죠. 그러면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이과 를 합쳐져 있다고 보면은 이과가 문과보다 조금 더 선발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게 모 학원에서 나온 것처럼 이과가 내신을 잘 받아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목이 약간 상대적으로 문과에 비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개별 과로 애들이 가기에 걸리는 뭔가 좀 그러니까 제 표현을 가지고 한 끗이 삐끗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걔네들이 자율전공 썼을 때 대학을 낮추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고 문과는 이제 과를 약간 틀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서울대 자정 같은 경우 보면 그것도 이제 15년 이상 해봤죠. 그럼 보통 한 6대 4 정도? 5.5대 4.5 정도로 이과 애들이 많이 뽑혔었거든요. 최상위권에서.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같은 대학, 오히려 성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리얼, 그러니까 찐 자전 중에 제일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기준 상대적으로 한 이과가 한 2배 이상 선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과 중에서도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거, 좀 강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자율전공에 가기 위해서 이과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지금 문이과를 가르는 입장이라. 일반고 의대 지원자도 공동자격 과정 중에서 들을 만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이제 뭐 보복생명이나 생명과학 실험 같은 것까지 많이 가야 한다면 어쨌든 메이저 의대 가는 애들은 그런 과목들이 이수가 되니까 뭐 학교에서 개설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여기 대체로 개설이 잘 안, 보급생명과학 뭐 이런 개설이 되는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개설이 안 된 과목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지망 애들이 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셨는데 국문을 목표로 하는 경우 어디로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문과를 그럼 위주해서 어디로 낮춰야 되냐고요? 국문과는 낮출 데가 별로 없죠. 네. 그냥 국문과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고 기준을 보면 인기학과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일본어 국제학과에 포함한 개념은 국문과는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거든요. 그래서 국문과에 낮춰가는 거는 보통 이제 뭐 국어 교육과가 있는 학교는 국어 교육과 정도, 아니 뭐 언어학과 정도가 되는데, 예, 국문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학과로 뽑히다 보니까 여기서 특정 과로 낮춰서 가기는 조금 생님을 그대로 살려서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네, 의대 면접 지도합니다. 네, 의대 면접 이제 MMI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이게 완전 문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해왔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업무용 폰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